중국 축구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본 중국 대표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변명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0대1 패배, 호주전에서는 0대2로 완패.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과 축구계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또다시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번 패배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 패턴, 참 익숙하지 않나요? 전술이 구식이라서 졌다.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변명은 많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축구란 단순히 감독 한 명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기본기 부족, 경기 운영 미수, 조직력 부재. 중국 대표팀이 직면한 문제는 훨씬 깊고 복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독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명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 축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스스로를 속이며 다음 경기만 이기면 된다는 자기 최면을 걸고 있을까요? 중국 축구가 또다시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대신 가장 쉬운 선택을 했죠. 바로 감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패배 직후 일제히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을 겨냥하며 4-4-2 전술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감독의 책임일까요? 경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전, 중국은 이미 전반전부터 거친 플레이를 남발하며 흔들렸습니다. 결국 닐량밍이 무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팀은 수적 열세에 몰렸고 경기 운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기대 이하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수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허둥대며 쉽게 공을 빼앗겼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연발하며 결국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호주전은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며 상대의 플레이에 끌려다녔습니다. 선수들은 압박을 받으면 공을 간수하지 못했고 빌드업 과정에서 잦은 패스 미스가 나오며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이 부족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죠. 결국 호주는 비교적 손쉬운 방식으로 중국의 수비를 뚫었고 중국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만 기록한 채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경기력 문제를 감독의 전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4-2 전술이 낡은 방식이라며 비난하지만 이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도 4-4-2 포메이션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여러 강팀들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전술 이해도입니다. 같은 전술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죠. 결국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그 전술을 실행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부터 조직력,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중국 축구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해서 축구 수준이 단숨에 올라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 축구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감독을 교체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중국 축구가 이번 월드컵 예선을 위해 내린 결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대표팀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 리그까지 중단하며 20일간의 장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전과 호주전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유효 슈팅조차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전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물론이고 수비에서도 기본적인 조직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중국 언론들은 여전히 이방코비치 감독의 전술이 구식이라며 그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감독의 탓일까요? 실제로 중국 대표팀은 2차 예선부터 이미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과의 경쟁에서 승점, 골득실, 다득점까지 모두 같았고 겨우 승자승 원칙에 의해 3차 예선에 턱걸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월드컵 본선 경쟁을 하기에는 애초에 전력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국 축구계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감독 한 명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운영 능력과 기본기 부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거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고 호주전에서는 압박을 받자 당황하며 제대로 된 패스조차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사사기 전술은 여전히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전술이지만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다면 중국 축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감독을 희생양 삼아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소년 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대표팀의 체계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 축구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월드컵 본선 무대를 멀리서 바라만 보게 될까요? 지금 중국 축구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고 중국 축구의 침체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축구가 또다시 특유의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승리하면 승점이 동률이 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5대 포털 중 하나인 소호는 남은 시간이 2달이나 있다. 인도네시아를 잡고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을 이기면 월드컵 3차 예선 진출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일까요? 최근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팀 전력이 한층 강해졌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작체라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과 홈경기를 치른다는 점, 반면 인도네시아는 일본 원정에서 힘든 경기를 해야 한다는 점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수준이냐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결국 중국 언론이 내세우는 희망 섞인 시나리오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또다시 자기 최면에 빠진 채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된다는 희망을 되뇌고 있을 뿐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중국 축구의 문제들, 그리고 변명과 자기 최면. 이번에도 결국 감독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끝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까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중국 축구.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